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 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아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걱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많이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이제 이화여고 과학 수업이 제일 첫째 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처럼 같이 똑같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중간고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행착오도 겪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만족한 학생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전략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100점이 배출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재원생 중에서 30% 이상 아이들이 90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보시면 86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화여고 시험 문제가 쉬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여태까지 등급 컷을 가장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아이들별로 좀 반응이 좀 상이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저 쉬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 근데 선생님 저 쉽게 풀었는데 채점을 해보니 틀리는 문제가 많았다 라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데,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낚일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나는 잘 본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도, 설명회 전까지도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평균을 아직 말씀 안 해주시고 있고 100점이 몇 명인지까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이. 그래서 100점은 그래도 몇 명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은 그래도 아마 90점 양 한 문제 정도까지는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그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문항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슷하게 유형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택형 22문항과 단답형 4문항이 있는데, 근데 사실 단답형에서도 꼬리 문제가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가 거의 이제 30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4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서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도 더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원하는 실력을 조금 더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물화생지라고 해서 파트 나눠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물리 파트의 문항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문항수는 많지만 배점은 똑같지요. 그래서 아마 물리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느냐? 사실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제 왼쪽 문항 보시면 이제 요번에 중간고사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문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 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비슷한 문제 유형들 출제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보고 나서 또 이제 한번 느끼게 된 건데, 1학기 이제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파이널로 나눠줄 때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묶어서 줬었거든요. 근데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반드시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제 파이널 3에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출제 예상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이화여고 1학년 2022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거의 유사하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는 이랬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달랐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너무 쉬웠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던 반면, 채점을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등급컷이 예측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막상 채점해보니 틀리는 문제가 다수였다.
사실 낚시 문제가 조금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없었다 보니까 100점이 44명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학교 그 과학 선생님들을 소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요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게 문제를 좀 어렵게 내라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철저히 대비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 때 좀 더 철저히 준비시켜야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학교 아이들이 이제 필기해 놓은 걸 보고 저도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저도 매 시간마다 이제 아이 필기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줘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최종 정리 노트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 그 문제에서 뭐 개구리 문제랑 고구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을 정말 철저히 잘 들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부교재 수록 문제의 변형이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화학 파트가 그런데요. 화학 파트만 부교재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서 항상 변형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부교재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변형 문제와,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뼈저리게 느낀 건데, 학교 내신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 분석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2, 3번, 4번 풀어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말고사가 더 중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선생님 저는 100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았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기말 때는 무조건 100점 맞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아이를 보면서 다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더 한번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예상 범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화여고는 거의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이렇게 진행이 될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리학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학 파트라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시험 범위가 사실 조금 이제 희한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2단원 먼저 나가고, 그리고 통합과학 교재 보시면 맨 뒷단원, 4단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이라고 해서 그 파트를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은 고2, 고3,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 물리 예상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부교재가 바뀌면서 수록 문제를 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프린트로 다시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문제가 거의 고2, 고3, 그리고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법 높은 것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파트. 는 열기관의 원리와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 이거 예시들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막상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히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파트는 이제 화학 결합의 종류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는 사실 최근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재작년까지는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부교재 문제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또 어렵게 출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화학 결합, 화학 원 수준까지 철저히 공부를 해야, 그래야 아마 아이들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파트에서는 생명체의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화여고가 조금 특이하게 나가는데 생명 파트를 2단원을 먼저 나가고 앞부분 이제 1단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1단원에 단백질과 핵산, 그리고 DNA에서 RNA 정보 합성하는 것들이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화여고에서 이 생명 정보의 흐름 부분을 정말 어렵게 출제하십니다. 헷갈리게 출제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생명 원내용까지도 많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돈표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중통합과학 교재로는 그게 준비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화여고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좀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파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인데 이 파트는 사실 화학과 그리고 생명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게 수업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화학 파트랑 연관지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요. 이 파트는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지질시대의 시간 길이를 하루나 또는 1년 단위로 환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 번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물론 요번에도 출제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막판에는 아이들한테 그 시간까지도 모두 다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요번에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2권이 나가는데, 하나는 이화여고 맞춤형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부교재 내용과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들 학교 필기했던 내용들 수록해서 지금 그 개념한성 교재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 내용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응용 문제들 풀 수 있게끔 이 근처의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묶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1학기 기말고사 때 나가는 교재 표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필수 암기 노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 시간마다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워야 되는 내용들, 특히나 요번에 이제 시험 단원이 아무래도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필수 암기 노트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아이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는 자료입니다. 이거 받고 아이들이 진짜 꼭 품고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정리 손글씨 노트인데, 이거는 학교 부교재 내용을 그것을 제가 다 따로 정리하고 필기 내용이 있었던 거 모두 다 수렴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받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도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파이널 2 교재로 나갔고요. 그래서 학교 이제 물리 파트에서는 학교 프린트 문제가 요거다라고 해서 수록을 해서 같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에는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항들, 그래서 기출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것과 유사한 문항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변형 문제도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게끔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말고사는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암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 테스트 매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클리닉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동영상으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항상 저한테 다시 한번 제공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자 클리닉 하는데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정말 저는 진짜 거의 쪽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이제 문자를 물어보는데 11시, 12시, 2시, 새벽 5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깰 때마다 문제 풀어주고 깰 때마다 문제 풀어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제가 풀이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좀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목소리 들으면서 선생님 녹화한 거 보니까 좀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아이들은 그 목소리 듣고 선생님 좀 설렜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해서 촬영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요일 오후 6시에 수업,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시켜서 저희 아이들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